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삭발을 해서 좀 실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기자회견의 30분 모두 발언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 대 정치교육감의 대결입니다. 그것이 제 전체 발제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상화와 교육 성장을 위해 사실상 60일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 기자단 회견과 더불어 제 이러한 소회가 겸하여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만 최근 교육감 선거 국면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진보의 프레임이자 정치권이 이권과 권력으로 개입하는 교육감 선거를 위장한 단일화 정치 게임에 정치적으로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투쟁적으로 임하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는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희연 후보의 표를 갈라치기 하는 희생양으로 활용되었음에도 그것이 2022년 선거에서는 단일화의 책임이 있는 자로 더 씌워져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교추협의 교육 정상화에 선의로 참여하여 너무나 심각한 불공정과 불의에 항거한 것이 본질인데 사실은 이 일은 교육적으로는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일이었지만 2018년에 덫을 해저 단일화 이탈자로 낙인되어 아직도 그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사실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사설을 통하여 저를 직접 거명하는 영예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저 나름대로 열심히 단일화 노력을 했습니다. 교추협에서 벗어난 후 서리본과 단일화하였습니다. 그 뒤 이해할 수 없는 이주호 전 장관의 등장으로 흩어진 판을 릴레이 단일화 선언으로 모으고 박선영, 조전혁 후보와 각각 3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선영 후보와는 서울교육 함께하기라는 일종의 공동정부 구상에까지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끝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치인 김무성 전 대표가 참여하는 재단일화 모임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탄력을 잃었습니다. 재단일화 모임에서 저는 정책토론 50, 여론조사 50을 제안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재단일화도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단일화 과정에 대해 나름 열심히 항변했지만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정치 게임에 감정으로 너무 깊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지만 그동안 교육감 선거 정치판에서 느낀 한국 정치의 핵심은 돈, 음모, 프레임, 이미지입니다. 이것으로 헤게모니를 잡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에는 교육도, 학생도, 교육정책도, 교육감의 자질도, 미래에 대한 고민도, 교육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그저 진보 보수로 나누어진 시민들의 감성을 교육감 선거판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뿐입니다. 조희연은 재판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조전혁은 시중의 이야기로는 비청산하려고, 박선영은 그저 떡이 있으니 먹고 싶어서, 그리고 배후의 세력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과 세력을 확장할 뿐입니다. 어디에도 진정한 교육은 없습니다. 심지어 시중에는 AI 사업자 카르텔이 교육감 선거에 있다는 소문조차 나돌고 있습니다. 순수한 교육자들이나 종교인들조차 이들의 단일화 놀이에 매몰되어 일종의 문자 폭탄에 가담하고 후보에 대한 점잖은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40여 년 평생을 교육계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오로지 돈, 음모, 프레임, 이미지로 점철되는 정치의 눈이 아니라 교육의 눈이 겸하여져 교육감 선거를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교육이 전문적 영역이고 존중되어야 할 분야의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주의 이념 교육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우리 교육이 그대로 와해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교육의 집주인입니다. 일부 가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집주인은 집과 가족을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교육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님을 가장한 형사 피고인, 학교 폭력 가해자, 위장 전입 거짓 사태자 정치인들에게 집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박선영, 조전혁 두 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육은 저 조영달에게 맡기시고 2024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어떠냐고, 그것이 더 잘 어울리고 타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앞으로의 교육감 4년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정치교육감 4년은 우리 교육이 완전히 와해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서울교육에서 축출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교육과 교육정책은 교육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의료를 전문가가 아닌 돌팔이가 치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사회운동가 조희연 교육감의 8년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교육감과 정치교육감의 대결입니다. 또다시 정치가 출신의 정치교육감이 등장한다면 서울교육은 절망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에서 출발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서 수업을 연구하고 교사를 기르면서 40여 년을 교육계에서 보냈습니다. 240여 편의 이상의 연구 업적도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39세의 최연소 교육문화 수석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낮추고 전국의 학교를 100% 인터넷화했고 최초로 인공지능을 수업에 접목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올해 책 교육과정 성찰은 올해 세종 학술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21년판입니다. 저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교육정책의 성공 경험을 지닌 진정한 교육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몇몇 제자들이 찾아와 학교에서 보람을 찾을 수 없다며 울면서 하소연하고 교직을 떠났습니다. 저는 책임감으로 가슴 저미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서울교육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4년여 봉직해온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직했습니다. 서울교육을 살리고 제 진정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힌 것입니다. 저는 DJ의 교육수석이었고 안철수 후보의 멘토였으며 윤석열 선대위의 교육정상화본부장으로 인수위 자문위원도 맡았습니다. 좌파 교육으로 무너진 서울교육을 바로 세울 서울교육의 중도 보수 필승카드이자 준비된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만큼 서울 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은 학교 교육이 무너져 내린 사실입니다.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학교 방역 말고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없었습니다. 지난 8년여 좌파 이념 교육이 강요되고 교권이 무너졌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교육 격차도 더욱 커졌습니다. 수포자의 용어가 생기고 학습 결손까지 등장했습니다. 인성은 심각하게 떨어져 정인이 양부모 학대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은 불법과 부패로 압권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자신은 공수처 수사로 재판받았습니다.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이 형사 피고인 상태에서 이번 선거에 나서는 것은 서울 시민과 학부모에 대한 모욕이자 폭력입니다. 그야말로 정치교육감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불법 비리 정치교육감을 매섭게 처리하고 교육감으로 서울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서울교육은 국제적 대도시이자 지역적 다양성을 지닌 서울의 특성에 비추어 한국교육의 모범이자 세계교육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울교육이 오랜 동안 이념교육과 평등정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이념 집단과 연계된 채 비판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실천의 이념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서울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교육 전반에 걸친 왜곡된 카르텔 구조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재, 평가, 기록과 한류의 전 교육의 영역에 걸쳐서 이것은 교육의 전문적인 일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리더십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전문가, 교육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서울교육은 한편으로는 이념과 평등으로 무너진 잘못된 과거를 극복하고 다른 한편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하고 제대로 보듬고 돌보는 토탈 에듀케어의 교육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교육의 행정과 재정의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적이고 분산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교육재정 투자의 원칙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희연 교육감의 비서실 행정은 너무나 유명한 악영향을 미친 서울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악사례였습니다. 첨단 에듀케이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과 중앙정부가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의 변화도 예측해야 합니다. 제가 추산한 결과 인구의 변화, 학생 수의 감소를 예측하면 서울의 재정은 연간 8,200억 정도의 여유 예산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고 제대로 보듬고 돌보는 교육을 위해 40여 년 제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붓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을 책임지는 서울교육을 위해 학교교육 회복 및 정상화본부를 본청에 상시 조직화하겠습니다. 교육 콘텐츠 진흥원을 이와 같이 산하에 설치해서 편향되고 왜곡된 교재와
인터넷 자료를 바로잡겠습니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정보도 공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교육 회복 및 정상화 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그릇된 좌파 이념의 교육을 청산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적인 바탕을 학교 교육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운영과 구조에 있어서 사율과 선택, 창의와 다양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를 평가하고 기초학력을 단위 학교에서 보장할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을 느끼도록 전문 상담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며 학생들의 노력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 교과 튜터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학교의 경우에 학교 전체를 인성교육 친화적인 학교로 기본적으로 구도를 짜겠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 교육과 같은 잘못된 성교육을 파기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폐기하며 학교 교육에 맞게 새로운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도 폐지하고 모든 학교가 혁신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외고 자사고는 현행을 유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중단합니다.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새롭게 만들어 건학 이념에 따른 사학의 자유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붕괴는 또 역설적으로 사교육의 유행을 낳았습니다. 서울 학부모님들은 지난해 5조 2천억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65만 원에 가깝고 고등학생들의 학원비 연간 평균은 1,036만 원으로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교 1년 등록금 평균 915만 원보다 더 많습니다. 사교육의 격차로 성장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제대로 보듬고 돌보는 토탈 에듀케어의 교육을 통해 학부모 자녀교육 웰빙 시대를 열고 사교육의 폐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교육을 개별 맞춤형으로 바꾸고 방과 후 학생의 생활이 사교육이 아닌 방과 후 전문학교에서 이루어져 학교에서 정규 학교 공부를 하고 방과 후 학교 전문학교에 의해서 취미, 적성, 보충, 심화학습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토탈 에듀케어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방과 후 전문학교는 1학교 2체제로 학교와는 별개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운영되면서 서로 공식 학교와 학생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교육을 능가하는 강사진과 교육으로 학부모들을 사교육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 교육의 안심과 안전의 틀 위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방과 후 전문학교는 주야간 모두 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부응할 것이어서 이것의 확장을 통한 24시간 교육 돌봄 체제 구축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활동성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 비교과의 창의적 체험 활동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가난하지만 재능을 키우고 싶은 학생을 보조하기 위해 자기개발 대여 장학금을 신청에 의해서 장학금을 대여할 수 있게 설치하고 지역 아동센터나 서울시와 연계해서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1인용 공부방을 제공하는 자아실현 행복 아지트 제도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삼식이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러한 자녀교육 복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해주는 교육보증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더하여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시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이고 서울 외곽의 학부모나 교사들이나 시민을 위해 직장 근처에 도심형 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비용에 상관없이 유아교육 원비를 실질적으로 균등 지원하고 에듀파인 등을 다루는 행정 인력을 또한 균등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유치원 유아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자율적 운영을 물론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며 학교 교육의 혁신의 주인공인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 선언을 제정하며 학부모가 만드는 서울교육 정책 제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실현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 평가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여러 대화의 방식 등 필요한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학부모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것을 이수한 뒤에 이수증을 제출하면 학부모들에게 성장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 출신 부교육감제를 신설하고 추가로 부교육감을 임명할 것입니다. 학교장의 인사 행정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현장 교육과의 소통과 논의를 위해 서울 교사 대표자 회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정년퇴직 전 1년간 공로 휴직제를 추진하고 서울 기간제 교사 지원센터를 신설하며 빅데이터 서울교육 행재정 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개인 맞춤형 학습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를 우리는 여실히 지니고 있습니다. 초학습 사회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할 진로 및 교과 튜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저는 IT 강국의 강점을 살리고 디지털 문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이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학습 활동의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플랫폼 학교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의 관심 주제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따른 부작용도 역시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기술 격차, 기술 오남용에 따른 윤리 문제, 사회성의 상실, 또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신종 일탈, 가상에 빠지는 메타페인, 그리고 게임 장애 등에 대해서 이를 고려하는 부작용 해소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서울교육의 소통과 지속적인 서울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서울교육 3자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책임 있는 당사자인 시민, 학부모, 서울시 관계자가 모여서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독립기구로 이 기구는 학생과 학부모와 관련한 또 시민의 직접적 생활과 관련한 교육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심의 의결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감의 일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교육감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상당한 부분의 일이 분권 분산되게 될 것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와 상호 인사교류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 현장과의 참여적인 소통을 위해 교육감 핫라인을 개설하고 교장, 교사, 학부모 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세계의 교육을 이끄는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울교육문명재단을 설립해서 세계 전역에서 교육의 뜻이 있는 모두를 모으고 새로운 생각과 교육혁신의 틀을 공유하고 세워서 서울교육을 인류문명 선도의 중개지이자 발원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평생교육 2030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0대 이상의 신중년, 흔히 제3세대라 불리는 성인 학습자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아를 존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목표를 성취하는 학습 정책의 수립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 평생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서 바로바로 시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체력과 체육, 운동 이러한 것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케 해서 임기 중에 체력 단련, 무도, 운동 경기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동 프로그램을 무상 바우처로 실시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조영달의 서울 교육에서는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날 것이며 사교육의 해소로 개천에서 용이 나고 가붕괴가 아닌 누구나 용이 되는 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기초학력과 인성이 갖추어지고 교육 격차가 해소되어 교육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낡아빠진 평등주의와 이념교육이 무너지고 자율과 창의, 다양성과 선택의 교육으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의 바탕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이 삼두체제로 힘차게 서울과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으로 세계의 교육을 선도하고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서울 교육을 지키려는 교육감과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교육감의 대결입니다. 저 조영달은 서울교육의 집 주인으로서 위장 전입,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 피고인 정치가들로부터 서울교육을 지키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미 저의 아끼던 서울대학의 교수직도 버렸습니다. 모두를 버렸습니다. 제 옆에는 오로지 시민 여러분이 있을 뿐입니다. 위대한 시민의 선택으로 서울교육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준비되고 검증된 진정한 교육 전문가인 교육교육감 조영달을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정권 교체에 이어 교육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